안녕하세요. 상크리더스입니다. 공무원 선생님께서 저희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치 없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선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즈리 선생님의 영문법을 보고 있는데 자꾸 반복을 하니 진도가 안 나가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기초 수험생분들은 먼저 진도를 한번 1회독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복습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말하신 것처럼 진도를 못 나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습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다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1회독도 안 했는데 복습을 하기보다는 잘 몰라도 좋으니까 먼저 한번 1회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중앙연문법 3.8일째 시작할까요? 참고로 중앙연문법 3.8일째 3학년 교재는 제가 오랫동안 써보고서 좋아가지고 우리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중학교 교재지만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보는 교재이고 내용도 많고 은근히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좋은 점은 이 교재를 많이 풀다 보면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포인트 외에도 독해를 잘하기 위한 독해서 필요한 문법을 많이 다뤄요. 그리고 많이 틀리면서 내가 기초에서는 아직 이 파트에서는 이게 약하구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를 만약에 안 풀고 그냥 얇은 기초, 그냥 개념 교재를 보고 이론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이론 과정에서 기초 과정에서 약한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기반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로즈리 그래머 홀릭을 먼저 1회독 보시고 복습은 안 해도 좋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그 다음 교재들에서 계속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중앙연문법 3.8일째 3학년 교재로 넘어가세요. 근데 중앙연문법 3.8일째 3학년 교재를 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먼저 기초 문법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 지방직을 준비했었는데 친구가 국가직도 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국가직은 당연히 보셔야죠. 대신에 지방직 목표로 하셨다고 하면은 국가직은 지방직에 비해서 이제 일찍 보잖아요. 저희가 3월 28일날 보기로 했죠. 이때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상태면은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저는 실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직 가기 전에 실전 연습을 다 끝내면 좋지만 사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5과목 푸는 순서 그리고 집중력 유지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모르는 것을 넘어가는 연습 넘어갈 수 있어야지 아는 거 위주로 풀고 빨리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뭐 마킹 연습 등등등 저는 이런 연습을 국가직에서 미리 하시고 그 다음 지방직 가셔야지 지방직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국가직을 보고 나면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다양한 케이스 나오죠. 첫 번째, 웬걸? 너무 잘 봤어요, 시험을. 그러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지방직을 계속 준비되는데 갑자기 붕 뜨는 수험생들 계세요. 두 번째, 예상외로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럼 국가직 점수가 안 나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방직에 집중해서 지방직에서 합격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슬럼프에 걸리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공부를 잠시 안 하거나 그래서 국가직은 어차피 지방직이 주 목표였다면 국가직은 한번 제가 봤을 때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도 한번 가서 보시기 좋고 만약에 지방직이 6월 13일이라고 하면은 또 국가직 끝나고 나서 아직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분의 조언 대로 한번 가서 시험 보시되 전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국가직은 난 하는 데까지만 하고 가자.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은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어 어법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냥 기출로 회독을 돌릴까요? 국어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할 때 강사분들은 그 많은 기본서, 뭐 문법 외에도 문학, 비문학, 뭐 한자성어 등등 많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다 들어가면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강사분들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본인 과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지만 아쉽게도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너무 자신의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끔 이해, 암기, 복습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해 보니까 우리는 5과목을 합격점을 넘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다른 4과목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몇몇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몇몇 과목은 점수가 안 나서 아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국어 기본서 볼 때는 문법 위주로만 보라고 합니다. 인강을 완강 위주로 하는 거죠. 이해 암기 복습은 힘들어요.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재시생도 아니고 기출을 풀어본 적이 없는 그냥 일반 수험생분이 국어 기본서를 제대로 이해 암기 복습은 힘듭니다. 만약 복습을 한다고 하면은 복습을 해도 어차피 까먹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 다 밀려요. 그래서 먼저 국어 기본서를 문법 인강 완강만 하시고 대신에 강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위주로 필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기출로 들어가세요. 국어 기출로 들어가면은 크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한 4시간 정도 뭐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2시간은 기출 문법 인강을 먼저 들으라고 합니다. 재시생분들은 문법을 풀 수 있지만 초시생들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못 풀면은 그냥 인강을 들으세요. 어차피 추후에 암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떻게든 기본서 이해 암기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심지어 강사분들도 그런 걸 이제 추천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5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수험 기간이 뭐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도 상관이 없지만 대다수는 수험 기간 사실 여유가 있지 않아요. 보통 뭐 1년에서 1년 2개월 다 그 안에서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기출은 여러 해도 돌려야 되지만 기본서는 복습이나 그런 건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자, 그래서 국어는 기출 2시간 정도는 기출 문법 인강을 듣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강 완강을 필기하세요. 물론 재시생들 풀 수 있으면 푸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여기서는 반복이 되고 아무래도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기출 나올 거잖아요. 적용하는 연습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시간 정도는 저는 한자 그리고 한자성어를 공부하라고 합니다. 재시생분들은 바로 암기를 해도 좋지만 초시생들은 저는 일단은 먼저 기출 인강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출제 유형이나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끝나시면요 1시간에서 한 30분 이내로 줄이세요. 왜냐면 요즘에 한자나 한자성어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험생들 중에서 그러면 아예 포기하면 안 되나요? 근데 포기하면은 나오면 틀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부담 없는 범위, 만약 30분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럼 15분은 줄이세요.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습니다. 그게 합격생 마인드예요. 대신에 한자는 암기하기 힘들어요. 그냥 눈으로만 익히시고요. 대신에 한자성어는 암기를 해주세요. 1시간에서 추후 기출 인강이 끝나면은 기본서 또는 기출 둘 중에 하나 잡고서 하나만 보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이내로. 그러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제 문학과 비문학, 독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우리 기본서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서 보실 때 수능 때 문학과 비문학을 잘했던 분들은 독학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은 인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자포 같은 거 체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도 들어가면 되겠죠. 대신에 만약에 문법이 2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빨리 끝난다. 그럼 문법은요 1시간 줄이시고 당분간 복습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학과 비문학에 더 시간을 더 투자해주세요.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기출이 끝나야지 기출 다 끝난 거예요. 자, 국어를 사실 우리가 수험 기간이 많으면은 기출해도 여러 번 하면 좋은데 사실 국어는 기출해도 많이 못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워낙 양이 많고 괜찮습니다. 마무리 강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워낙 요즘에 압축 강의, 마무리 강의, 요약서, 필기노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인강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세요. 거꾸로 말하면 보통 학교생들이 말하는 게 마무리 강의가 기본서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강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기본서라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했지만 적어도 이 마무리는 우리가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에 기출까지 봤으니까 그러면 마무리 과정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 즉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수험생들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서 좀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마무리 계속 암기할 거 암기하시면 되죠. 또 선생님들이 막 독해 프린트나 여러 가지 계속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은 없고 초조해서. 그렇죠. 초조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무리한 계획을 세워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 그럼 또 못해요. 또 못하면 좌절하고, 다시 불안하고, 점수가 안 나오고, 고민이 생겨가지고, 그 고민으로 집중 못하고, 이게 이제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초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 초조해야 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또 얼마 전에 프리패스를 신청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프리패스와 인강이 도움이 되나요? 물론 도움이 되죠. 독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독학으로 해야 되지만 독학이 힘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하실 건 이용하셔야 돼요. 혼자서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만 모르는 게 있거나 또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럼 강사님의 도움을 잘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수험생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건 이런 건 꼭 해야겠다. 그런 거를 딱 제대로 계획을 잡으면 수험 기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냥 프리패스를 환불하고 기출해독과 유자쌤, 어휘 강의와 3.8일째 천인문 자립도 진도를 뺄까요? 저는 환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을 건 도움 받고 합격 기간을 앞당기세요. 괜히 환불했다가 나중에 나는 이거 왠지 강의가 필요한데 하면서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신 부분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